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 두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요. 수업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요번에 좀 나갈 분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업 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면 우리 시험을 보고 시작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 시험지 나눠드리면 푸신 다음에 제가 저 끝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저에게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때 대충 보면 점수는 제가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단어 시험을 50개씩 보게 되는데요. 저번에는 일주일에 2번씩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쵸, 한 주는 보고 이렇게 띄엄띄엄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한 주 걸 분량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한 주 지난 뒤에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식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초 독해가 열리는 동안에 기본 독해가 중간중간에 개설이 될 겁니다. 개설이 되었다가 사라졌다, 됐다 사라졌다 이럽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이 무료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스케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과의 수업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서요, 많이 비어있다라고 할 때 위주로 들어가겠고, 그 기본 독해 수업은 제 생각 예정상 토요일 날 2시부터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1시간 쉬시고 6시부터 그 다음에 9시까지 독해를 나가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자체가 단문 중심의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단문 중심의 문장인데 앞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쉽습니다. 그렇죠? 왜? 짧거든. 그렇죠? 근데 뒤로 갈수록 문장이 어떻게 되죠? 길어지고 문법적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장문 독해, 그러니까 이제 기본 독해라고 하는 것은 단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난이도 수준을 요 기본 독해 끝부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어려운 것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뭐 심화 독해라든지 또 심화 문법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해 드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충분히 이 정도로는 커버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든 후에 스타트하게 되면 정규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법적인 부분 기본적인 건 잡히신 건 사실이고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중에서 또 단문 독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만 문법은 좀 많고, 그렇죠? 나름대로 단문 독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문 독해에서 답을 틀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할 거냐면 각각의 문장을 분석하는 것도 분석하는 거지만 거기서 각 유형별로 답을 찾는 방법, 그리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자, 독해하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독해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대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하실 때 반드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제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이라도 올바르게 꾸준히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드시 해주세요. 제가 왜 그걸 깔았냐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기초 문제만으로는, 기초 독해만으로는 여러분의 시험을 커버할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무료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만 그렇지 나중에는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만약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일찍 나오셔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정은 이번 달은 아니고요. 다음 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부터 토요일 날 2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교재 같은 경우는 아마 프린트물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짝수 번호 나가고요. 짝수 번호 나가고, 그리고 지난 홀수차 때 하지 못했던 further reading 있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할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배분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시험을 보는 시간까지 활용해서 수업을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숙제를 내드리면 반드시 해오시고 단어를 내어드리면 반드시 외워오시길 바라겠어요. 자, 문제는 어디에서도 시험에 나오죠?
교재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어장을 하나 드리면 그 단어장 더하기 뭡니까? 여기 있는 어휘 중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제가 골라 모아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여기 딱 보면 이제 제가 보여요. 여러분 이제 기존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 보면 여러분 머리 위에 점수가 써 있습니다. 지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호명하면서 단어 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등 하신 분에게는 마찬가지로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도 마찬가지고 3등도 마찬가지고,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셔야겠죠. 저번에 점수 차이가 거의 1.2점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대로 단어를 많이 해서 기본 어휘 정도까지는 다 하려고 하는데 17페이지까지 가량 되죠. 5페이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또 나눠 드릴 거니까 혹시 뭐 다운 받으셔 갖고 계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받아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난 앞부분 배웠던 거는 안 낼 거예요. 그 이후에 낼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6시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 독해 특강 이번에 짝수 파트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형식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형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문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형식 동사이다 라고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형식 문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 뭡니까? 부사, 그렇죠? 또는 전치사, 명사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이 주어 동사일 때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거를 했을 때 무엇이 남는다면 여기에 명사나 형용사가 남는다면 이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홀수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살짝 해서 한 번씩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전치사 명사가 보이십니까? on the wing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요 밑에 뭐가 보이시나요? 전치사 명사? in the west입니다. 4번에 뭐 전치사 명사 보이십니까? in 30 minutes이에요. 자, 5번 가면 again and again은 부사로 간주하면 되고, 자, 이걸 다 지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주어, 얘는 부정어잖아. 부정어는 우리가 부사로 간주하죠. 그래서 주어, 동사 형태로 남는 것을 우리가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을 새는 결코 날 수 없다라는 의미죠. 자, 근데 이게 해석할 때 좀 이거 버퍼링 생기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홀수 때 하신 분이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wing 뒤에 뭐가 없어요? S가 없다는 얘기는 날개가 몇 개란 얘기죠? 한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새는 절대로 날개 하나로는 날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태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sunset이죠. 자, 그러니까 태양이 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3번은요?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제가 해봤는데 물던데 보이시죠? 저 이번에 시골 내려가서 막 짓길래 막 가가지고 탁 쳤더니 물던데. 4번. 다음 보트는 뭐합니까? leaves. 뭐 한다고요? 떠난다. 그렇죠? 자, 질문. leaves 현재 시제가 뭘 대신해서 나타날 수 있죠? 미래 시제를,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시간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나왔을 때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번 갑니다. 자, 주어 어딨죠? same thing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발생했습니다. again and again. 요게 이제 1형식 문장이에요. 주어가 동사했습니다. 되셨죠? 자, 2형식 문장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보어라는 얘기야. 그치? 주어가 보어라는 얘기야. He is kind예요. 주어가 뭐예요? He. 보어는 kind. 그가 뭐하다는 얘기야? 친절하답니다. 해석해보세요. 그는 친절하다. 좋습니다. 해석해보세요. 그는 친절했다예요. 그쵸? 친절했다. 과거죠. 그는 친절했다요. 그래? 알았어.
자, 그는 친절, 몰라. 시제는 모르니까. 그는 친절하다, 친절했다 둘 중에 하나가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라고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의미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봤는데 그는 갔다,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죠. 왜? 여러분들 해석해도 이상하잖아. 그는 갔다 미친.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딱 보니까 그가 어떤 상태죠? 미친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가 미쳤다예요. 동사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제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만 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론 여기 동사류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동사류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많은 분들이 he got mad라고 했을 때도 이 got을 항상 얻다로만 기억을 해서 얻다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하냐? 그는 얻었다 미침을 뭐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이걸 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 형식 구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자, 일단 전치사명사 알려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예, for the issue. 주어. 대학은 자, remain 머물러 있다는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silent. 대학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침묵을 지키는 상태. 동사의 의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이 형식 보호로 쓰일 때 대표적인 동사 뭘 이용하죠? 우리가 are를 써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nowadays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필요 없죠? as a form. 자, 뭐죠? 필요 없어요. 자, 주어 어디 있어요? 봐. water rafting 아시죠? 스포츠죠. 이 water rafting이 동사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냐면 얻다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너무나 다행인 건 이 popular가 또 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해석이 완벽해지는 거야. 워터 래프팅은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틀렸어요. 왜 틀리죠? popular가 어때 지금?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근데 나 해석 어떻게 했어?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했었겠지. 목적으로 했었겠지. 목적 품사 뭐예요? 명사. 틀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행히 목적으로 해석해서 해석이 된 것뿐이야. 운인 거죠. 그게 아니고, 자, 얘가 보어라는 걸 봤는데 getting이 얻다, 인기 있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딱 비교를 해보라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면 얘가 같은지 안 같은지. 그렇죠? 그래서 워터 래프팅은 뭐하다? 인기 있다 해석해도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삼행시 겁니다. 주어. 좋은 약은. 그렇죠?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쓴이죠. 자, 테이스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맛이 나다라고 해석할 수. 알면 다행이야. 알면 다행인데, 자, 저 테이스트를 그냥 맛 이러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메디신은 어떻다는 거. 좋은 약은 뭐하다는 얘기야? 쓰다래거의 이 함으로 이게 바로 이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테이스트 안 써도 뭘로 써도 비동사 이지로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Those cookies smell good. 자, 그 쿠키들이 뭐가 좋은 거야?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smell이 없어도 굿이란 자체가 상태를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운드를 해석을 어려워해. 사운드가 무슨 뜻이지? 당황스럽지? 동사로 해보세요. 어떻게? 맛이 나다. 냄새가 나다. 소리가 나다? 그쵸? 이봐. 해석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뒤에 뭐가 나왔어? 걱정이란 말이 나왔죠. 걱정된. 그쵸? 그럼 얘가 뭐 하는 상태야? 걱정된 상태, 걱정하는 상태니까 그는 걱정한다라는 얘기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be worried라고 얘기했잖아. I'm worried. 그쵸? 난 걱정된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억지로 계속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보호라는 걸 인지했다면 요걸 그렇게 굳이 사운드를 동사로 만들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번역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요 문장 그대로 갈게요. 요 문장을 그대로 갈라 했는데 지워버렸구나. 자, 아까 이거 뭐였지, 여러분? 여보세요? 시간 맨. 자, 이거 아까 무슨 뜻이었지? 그녀는 미쳤다는 얘기였어. 그쵸? 왜? 우리가 이걸 어따라고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 매드하고 시하고 어떤 형태라는 걸 알고 있어. 이 꼴의 형태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어를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변하지? 자, 그녀 이 꼴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가 문맥상, 의미상 주어 이 꼴, 보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 이제 주어랑 노는 게 아니라 누구랑 논다? 가시랑 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죠? 얻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선물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하고 요 뒤에 동사 뒤에 있는 놈이 관련성이 있는 것이며 삼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와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어디 갔어? 있군요. 자, 1번 Money plays a major role이에요. 자, 주어 뭐 있습니까? Money. 동사 plays. 자,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major role이에요. 돈 이꼴 major role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표현 배웠나? play a role.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major는 무슨 뜻이야? 중요한이지.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를 좀 추가하고 싶으면 여자를 꼬시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in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를 만나려면 돈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안 쓰겠어요. 그래서 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시겠어요. 자, 2번 갑니다. 주어 어디 있습니까? suspect 무슨 뜻입니까? 용의자죠. 의심이잖아. 의심인데 이게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 suspect 누구죠? 용의자는 뭐 했습니까? 인정했죠. 무엇을? 그의 유죄를 얘랑 노는 거야. 유죄를 인정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타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되셨나요? 되셨죠? 자, 이거 넘어가고 4번 갈게요. 자, 4번 가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위는 뭐죠, 여러분? 주어예요. 동사는 decide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뭐 나왔어? A, 관사 나오고 룰 나왔습니다. 명사 나왔어요. 그쵸? 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소유격 나오고 명사 나왔습니다. 단순한 명사만 툭틱 나왔습니다. 그쵸? 툭 튀어나왔다고, 툭틱. 그쵸? 저 같은 사람은 입툭틱이라고 하던데. 병원을 갈 겁니다. 자, 우리는 결심했다 했는데, 자, 뭐뭐를 결정하다고 나오려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목적어 자리를 보니까 요 위에는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로 나와 있어요, 지금? 동사로 나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주어 자리잖아, 얘가. 동사 자리잖아, 얘가. 그럼 이거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 우리의 신혼여행을 건너뛰기로 결심했다. 자, 우리의 신혼여행을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목적어가 뭐야? 건너뛰기를 결심했다야. 건너뛰기를이야. 요 허니문은 스킵의 목적어고 결정한 건 얘의 목적어가 to skip이지. 그러니까 이 건너뛰다라는 동사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이게 지금 노란색이 없네. 잠시만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방법. 첫 번째 뭐죠? to 부정사. to 다음에 뭐 쓰는 거? 동사 원형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동사에다가 뭘 붙여줘서 ing를 붙여줘서 동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요거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둘 다 쓸 수 있으면 땡큐인데 요네들을
동사에 따라서 구분지어 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고 경찰 시험은 이게 허구한 날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자, ing. 자, 원래는 이거야. I want the movie예요. 이게 자, 주어 어디 있습니까? I, 동사 want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목적어가 movie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뭘 가미할 거냐면 영화를 보는 것을 원하다. 나는 여기에 무엇을 넣어주고 싶은 거냐? watch를 넣어주고 싶은 거잖아. 보는, 그러니까 목적어는 처음에 영화를 원한다였는데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로 바뀌죠. 목적어가 영화를 보는 것을이야. 영화는 watch의 목적어야. 보는 건 want의 목적어지. 근데 얘가 무슨 자리였어 지금? 목적어 자리였지. 그러니까 이 목적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 아니,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를 바꿔주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다가 to watch를 써주든 뭘 써주든 watching을 써주든 이 두 개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명사 역할. 그런데 얘네 둘 아무나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죠. 자, want는 뭘 나타내죠? 미래지향성입니다. 미래지향성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있다 없다. 나 내일 걔 만나야지. 걔가 만나기 싫다는데? 불확실하잖아.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쓴다고 그랬어 내가? to 쓴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want 다음에 뭐 쓰는 거예요? to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enjoy 기억나십니까? enjoy 즐기다 했죠? 얘는 그 뒤에 뭐 쓴다고? 동사에 ing. 왜 얘가 enjoy인데 ing 쓴다 그랬어? 즐기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즐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없지. 내가 즐겨봤으니까 재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진다고. finish 다음에 뭐 쓰죠? ing. 자, 끝마춘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ing 형태들이 투부정사보다는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enjoy, finish, 그쵸? 그 다음에 mind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누구죠? 쉬고 동사는 practice가 되겠지. 그치? 3인칭 단수인데. 자, 그래서 그녀는 연습합니다. 뭘 연습하죠? 피아노 치는 것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practice 다음에 뭐가 나왔어? ing. 목적어 자리에 play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뭘 써준 거예요? ing 동명사로 써준 겁니다. practice ing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주어, 위, 동사, decide. 목적어, to skip이에요. 그게 뭔데? 그치, 스킵의 목적어인 거지. 스킵의 목적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she, 주어, 동사, practice. 목적어, playing이야, playing. 피아노는 play의 목적어인 겁니다. 되셨죠? 자, 좋습니다. 이제 또 갑니다. I know him이에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는 그를 안다죠. 나는 그를 안다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나는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쓸 수 있겠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영작해보세요. 나는 안다. 그를. 그치? 근데 나는 여기 똑같이 쓰는 거야. 나는 안다.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처음에 I. 그 다음 동사. 좋습니다. 그 다음 그가, 은는이가 누구 나왔어? she. 그치. 그 다음에 is, kind지. 잠깐만. 지금 이게 I가 주어고 no가 동사지. 무엇을 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럼 이 알다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나왔어? 문장 나왔지. 자, 이 문장을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죠. 문장을 명사의 품사로 바꿔주는 법이 뭐라고? that을 써주는 거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that이라고 얘기한다고? 명사절 that. 얘 역할은 문장이 아니야. 뭐야? 그냥 명사야.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라고. 단지 그 안에 있는 놈이 뭐일 뿐이야?
문장일 뿐인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I know that 나는 압니다.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목적어 명사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압니다. 그가 뭘 하고 있다는 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재능이죠?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무슨 뜻이야? 문제 해결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7번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is가 보여? 이게 뭐야? 동사. 그럼 이거 뭐야? 왜 주어야? 어디 못다 대고 주어래? 뭘 기준으로? 야, 죄송합니다. 자, is 비동사야. 비동사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나와야 되지. 주어 자리에 무슨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얘도 주어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문장에 이렇게 대시 없으면 그냥 동사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는 목적어에 있는 문장처럼 단순히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 주어 자리는 명사가 나야 되고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대시를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 써주어야 비록 문장이 나오지만 절 하나의 명사로 보아주세요 라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명사야. 하나의 주어인 거야. 그래서 이 주어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뭐죠? 그는 문제 해결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사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 그냥 간단하게 해서 볼게요. 사형식은 실제로 많은 문장에서 나오지 않고 정해진 동사류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한번 해석해볼까? 주어, you, 동사, cancel, stop, 해석, 시작. 당신은 그들을 팔았다. 인심의 마법이네. 그렇죠? 성립이 안 되죠. 뒤에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뭘 팔았겠어? 책을 팔았지. 동사가 가지고 가는 애가 누구야? 동사가 가지고 가는 애가 누구야? 파는 애가 뭐야? 유어블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대상을 사람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를 뒤에 써주는 거. 그쵸? 이걸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그러지? 사형식. 그래서 얘는 동사가 직접 취하는 거니까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제 직접 목적 쓰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뭐라고 써? 간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책을 팔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보여줬겠어?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겠어?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녀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누구에게? 나에게. 좋습니다. 3번 갑니다. I told him a funny joke. 자, 주어. I 동사 told입니다. 자, 목적어. 제가 말하는 목적어는 항상 직접 목적어예요. 목적어 뭐야? funny joke. 그죠? 예, 저 같은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요. 나는 그에게 뭘 해줬다? 재밌는 농담을 얘기해줬다. 4번 갑니다. 주어, 동사, show. 그 다음 목적어. 왜? Tell me the reason. 이유를 말하세요. 의문사는 뭐로 간주한다? 명사로 간주한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보여준 게 나를 보여줬겠어? 아니면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줬겠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겠죠. 이게 직접 목적어야. 그쵸? 누구에게 보여줬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가로친 이유가 뭐지? 얘네 빼면 몇 형식이 돼? 3형식이 되니까. 자, 5번입니다. 이번에는 목적어가 뭘로 나왔죠, 여러분? 주어, she, 동사, told. 그 다음에 얘는 보여준 게 뭘로 나오는 거야, 지금? 대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목적어가 문장이 나온다는 신호예요. 자,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데디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뭐 하기를? To have friendship, 우정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랑? 쟤랑. 그쵸?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그 내용적인 의미가 아니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like 다음에 뭐 나왔어? to. 네, 무슨 뜻이었지 이거?
I'd like to meet you. I like meeting you.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내가? 투잖아. 미래지향적, 불확실성.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다.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다시. 제이와 함께 우정을 쌓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정을 쌓았을 텐데 뭘 쌓는 것을 좋아한다. 계속 쌓어? 보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ike 다음에 to가 나오면 원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적보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I found the book. 무슨 뜻이야? He found the book. 그는 책을 찾았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 완벽하지 않아? 완벽해.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Interesting. 품사. 문장의 구성, 성분. 이다, 아니다? 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서 끝내버리면 얘가 남으니까 문장 분석을 어떻게 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그러면 혹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꼴, 뭐? 목적보. 아, 찾았다가 아니고 그가 그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번 갑니다. 뭐죠 그러면? 해봐 이제 해석 시작. 그녀는 칠했습니다. her가 자꾸 뭘로 보여? 그녀를 하고 하는 명사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치? 헐 이렇게 되지, 그치? 뭐야? 그녀의 침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 따로 보이면 이제 여러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뭘로? 핑크색으로. 핑크가 약간 이거 한 사람이 싫어하는 건가? 아까 보라인가? 아, 보라색? 보라색? 그래요? 보라색 버려야겠네. 자, my boyfriend. 여러분의 일입니다. made.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 이렇게 해석해봐 그럼. My boyfriend made me. 맞아 틀려? 내 남자친구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죠?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지. 만약에 피자 나오면 어떻게 돼? 이 자리에. 맞지? 왜? 내 남자친구는 피자를 만들었다. 이제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근데 딱 봤는데 my boyfriend 나오고 made 나오고 me 나왔는데 해석 이상하잖아. 근데 뒤에 뭐가 있어? said야. 그럼 누가 슬픈 거죠? 내가 슬픈 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 연애하다가 항상 그 싸우는 사람들은 빨리 헤어지셔야 돼요.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혼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을 만나고 4시간을 만났다 치자고. 만나서 밥 먹다가 한판 붙어.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전화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 먹다가 싸움이 붙어. 그리고 화해.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 평생 전 단 한 번도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그거를 저의 그 되게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만났거든요. 여자를 소개팅을 받으면 전 이상하게 사귀면 안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죠. 진짜 막 주먹이 오갈진 않았지만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화를 치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게 깨졌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중에 다 만나봐. 그리고 날 행복하게 해준 사람 만나야지. 사람이 좋으니까 못 헤어지는 거야. 맨날 싸우는데도. 그러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봐. 24시간 싸우지. 그죠?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자 동사 didn't allow까지. 그쵸? 동사 목적어 제니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니를 허락하지 않았다. 뭘 허락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갑자기? to 나오고 동사 나왔지. 지금 어떤 형태로 나왔어 지금? 이거 뭐야? 해석해보니까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어. 제니가 뭐 하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목적보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동사 들어왔죠. 자, 우리 여태까지 지금 들어온 거 다 뭐였어? 목적보호 봐봐. 형용사. 형용사. 뭐가 나왔어 갑자기? 동사 나왔어. 동사 나왔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나오죠. 첫 번째 무슨 동사?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에 대한 설명은 기본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돼요. make, 그 다음 뭐야? have, let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동사가 나올 경우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 그렇죠? 아시죠? 예,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사역동사 말고 무슨 동사가 있죠?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지각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feel, watch 뭐 이런 류의 동사들 있죠. 얘네들 나오고 뭐가 나오면? 목적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하고 동사의 ing. 동사의 ing 나올 때 뭘 강조할 때? 진행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동사죠? 미래형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미래형 동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뒤에? 아까 했잖아. to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지? 허락하는 거죠. 뭘 허락하는 거야? 제니가 나가도록 허락하는 거죠. 제니가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쓴다? to를 쓴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지금 저기가 나온 것처럼 allow 또는 뭐 했습니까? persuade 이런 동사에서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뭐가 나와? 목적어가 나오면 무슨 동사가 나온다? to 부정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목적보의 위치는 어떤 동사가 쓰였냐에 따라서 이 목적보에 뭐가 나오냐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고 해석으로 했을 땐 이게 동사냐, 동사 원형이냐, ing냐, to 부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목적어가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오형식 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6번 갈게요. 자, 여기서는 she. 그 다음 뭐가 동사? tries. 그녀는 시도해서 한다죠.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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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et이지, 그치? 이게 목적어야. 이건 삼형식 문장이에요. 근데 get이 또 뭐야? 동사인데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get의 목적어를 뒤로 배열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get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녀의 she. 근데 이 she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왔어? probably, she, 드가 나왔죠. 무슨 형태 나왔습니까? pp. 자, 왜 그렇지? pp는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당하는 겁니다. 시가 출판이 됩니까? 시가 출판을 합니까? 되는 거니까 pp인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법적인 파트로 뭐라고요? publish는 무엇을 출판하다라는 뜻이므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죠. 여기 뒤에 명사 없잖아. 그럼 pp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요 출제 포인트, 문법적인 부분은 저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는 주어 동사,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보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형성이 된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짝수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어. 자, 여러분은 웬만하면 필기 안 하시는 게 좋다니까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해보라고 할 텐데 같이 할 텐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잖아요. 내가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이 해석을 완료했다면 여러분 이미 그 구문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도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내가 그 구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려워하는 거지. 그때 체크하란 말이에요. 체크하고 질문하고 모르겠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주어 어디 있습니까? 동사 found 목적어. 자, 이제 해석해봐요. 그녀는 박스를 발견했다. 맞습니까? 박스를 발견했다. 맞습니까? 박스를 발견했다. 맞습니까? 그럼 자, 안다. 맞습니까? 안다. 맞습니까? 자, 홀수반. 두 번째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홀수반이라고 얘기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짝수반이라고 얘기할게요. 홀수반들. 그렇죠? find가 삼형식. 그러니까 뭐 하나만을 취하면 목적어 하나만을 취하면 발견하다라는 뜻이라니까. 찾다라는 뜻이야. I found the girl.
나는 소녀를 찾았습니다. In the park, 공원에서. 나는 소년에서 공원, 나는, 그럼 저걸 알았다고 해석해봐. 나는 공원에서 소녀를 알았습니다. 어우, 헌팅했네. 그치? 해석이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find 다음에 목적어 하나가 나오면 발견하다, 찾다라는 뜻이고요. 요거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나오면 이때는 목적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저기서는 박스를 찾았다가 아니지. 그녀는 박스가 비었다는 것을 안다야. 잠깐 stop! empty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박스를 찾았다요. 알았다? 찾았다. 알았다? 찾았다. 헷갈리면 기본 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 수업 때. 자, 4번 갑니다. 주어. they, 동사. consider. 자, 그 다음 목적어. him. 좋습니다. 해석. 자, 삼형식도 되거든요. consider가. consider ing 씁니다. 자, consider 무슨 뜻이죠?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좀! consider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생각했다는 뜻인데 뿅 나오면 어떻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found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find하고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박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비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목적 보호가 된 거잖아. 여기도 봐봐. 그가 뭐라는 걸 알았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다. 여기다 간주하다. 그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여겼다. 오대욱 교수님한테 더 배워야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간주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갖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삼형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를 취하는 동사류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목적 보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대표적인 게 find인데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로 해도 문장이 끝나지. 근데 오형식의 구문이 뭐냐면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다가 뭐만 하나 추가시킨 거지? 목적 보호만 하나 추가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 보호가 없어도 해석이 돼요. 웬만해서. 무슨 말이냐? 똑같아. I know him. 이거 뭐야? 나는 그를 안다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면 삼형식이라고 얘기야. 그치? 여기다 내가 뭘 쓸 거냐면 kind 쓰잖아? 몇 형식이 되는 거야? 5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를 안다가 아니라 그가 친절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게 3형식과 5형식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도 마찬가지. consider만 썼을 때는 생각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요게 A, B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다 생각하다. 뭐뭐를 A를 B로 써 여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첫 번째 뭐 있죠? consider요? 했잖아 지금. 리보, regard, 그쵸? regard, 그 다음 뭐죠? A as B. 자, 두 번째. 와, 하나만 알아? 대박. 그쵸? refer 어디서 나왔어? refer to A as. 자, 홀수반. 내가 분명히 이거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그렇죠? 입에서 나와야 돼요. 뭐 이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뭐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걸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A반이 아니지, 홀수반. 짝수반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짝수반 시험 봐야지 이거. 또 뭐 있죠? 그렇죠. think of. 자, 공무원반. 지난 시간에 내가 써준 거 기억나는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지. 그저께. 업? 되셨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A를 B로서 여기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 consider 대신에
여기가 뭐가 나오면 regarded가 나오면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him, 그렇지. as, 그래. 이렇게 된다고. as가 들어가진단 말이야, 보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consider는 A 자리에, 아니 B 자리에 as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주어. he, 동사. 그렇죠. 목적어. room,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해석해봐. 방을 지켰어? 야, 내 방이 좀 죽여버릴 거야. 이거야 지금? 아니죠. 그래, 옳게는 해석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keep이 삼형식, 그러니까 목적 하나만 있을 땐 keep the rules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규칙을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보로 되게 되면 목적어가 목적보하게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쓰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는 그 방을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자, 9번 아니죠. 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 His troubles. 그의 문제는 동사. made 목적어. him. 그 다음 이거 뭐야? 자, 원래 여기서 여기서 끝나면 문장 이상해지지. 그 문제는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 보어죠. 누가 뭐 한 거야? 그가 미친 거야. 그의 문제는 그를 어떻게 미치게 만들다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형식은요, 주어, 나는 동사, made 목적어, 목적보어 이거지. 해석해봐. 나는 그가 차를 고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키란 얘기야. 그러니까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사라 그러지?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게 하는 거니까. 만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만들다라는 해석은 어디다 넣으셔야 되냐면 3형식하고 4형식에 넣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의 문제는 그를 미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되셨죠? 만들다 하니까 한국말이 되잖아. 그게 이제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10번입니다. 주어. 이 동사. found. 목적어. 그럼 목적 보호는 missing.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나는, 자, 이렇게 해봐. 나는 내 지갑을 찾았다. 그래. 뭐 잊어버렸든지 뭐 했든지 찾은 거야 어쨌든 간에. 근데 목적보가 탁 나왔어.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봐.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 목적보, 목적어 이런 문형이었죠. 계속 12번 갑니다. 주어 했습니까? 위, 동사 failed, 목적어 to by야. 자, 우리는 뭐 했다? 실패했어. 뭐뭐 하기를 실패한 거죠. 왜? failed 하면 뭐 나오죠,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되지. 하나씩. failed 하면 뭐 나옵니까?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셔야 됩니다. fail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fail to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뭐에 실패했죠? 사는 것. 자, 사는 것의 목적어가 comfortable house예요. 뭐죠? 편안한 집을 사는 것에 실패한 거죠. 자, stop. 몇 정식 문형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형. 아직 뭐 몇 정식인지 모르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주어 있습니까? he, 동사. finished, 목적어. writing. 자, stop. finish 다음에 목적어 뭐 취하죠? ing. 중요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letter는 누구의 목적어지? writing의 목적어죠. 그래서 그는 편지 쓰는 것을 뭐 했다? 마쳤습니다.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남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를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지,
손수 직접 쓴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일종의 여성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로망을 살짝 가지고 계세요. 자,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여쭤보죠. 자, 자기는 살아생전에 그냥 뭐 고백 편지 말고 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아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거 막 거의 없어. 몇 분밖에 없다고. 무슨 말씀이냐? 되게 그 손편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손편지 좋아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손편지에다 막 욕 쓰고 막 뭐 이런 거 막 F 쓰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편지 쓰는 것을 끝마쳤다. finish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ing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fail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투부정사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갈게요. 주어 I, 동사 promise. 그 다음 목적어 확실합니까? 난 딸을 약속했어요. 야, 내가 딸 낳으면 네 아들한테 줄게. 내가 약속한 건 뭐야? 내가 말했잖아. 아까 목적어, 내가 말하는 목적어는 다 직접 목적어라니까. 내가 약속해 준 건 뭐예요? 돌이지. 인형 사주겠다고. 누구한테? 딸에게 이 얘기야. 딸을 약속한 게 아니고. 네가 뭐 공무원이 된다면 내 딸을 주겠네. 내가 딸을 약속하마. 이러면 되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속한 거의 직접 목적어는 돌이고요. 저 my daughter는 누굽니까? 그 인형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이죠. 그래서 나는 내 딸에게 인형을 사줄 것을 약속했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겠죠. 잠깐만. 여기서는 promise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지. 근데 내가 여기 살짝 바꿔줄 거야. by 또 이렇게 쓸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여기 뭐 쓸 거야? I promise. 자, 이렇게 썼어. 그래서 난 이렇게 만든 거지. 과거구나. 나는 인형을 사주기로 약속했다. 그렇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나는 인형을 사주기를.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지금 사주다라는 동사 들어갔지.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목적어가 돼야 되지. 자, 그렇다면 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부정사를 쓰든지 ing 써야 되죠. 자, promise 다음엔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왜 투부정사야? 미래형 동사. 불확실한 거. 약속만 했지 안 사주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치킨 사준다고 그러고 안 사줘요. 치킨 사준다고 그러고 닭강정 사오고. 짜증나. 18번. 주어. 동사. forgot. 자, 나는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 자, stop. stop. 이 forgot은 투부정사만 씁니까? ing도 같이 씁니까? ing도 같이 써요. 자, 그럼 차이점이 뭐라 했어요? 얘는 미래지향이었고 얘는 과거지향이었어. 자, 그러면 I forgot to meet Jay. 무슨 뜻이죠? Jay를 만날 것을 잊어버린 거지. 아, 저 이러면 빡 돌아요. 그렇죠? 제가 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4시간 동안 한 곳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그녀가 너무 이뻤다는 거죠. 예쁘지 않았으면 5분 만에 갔을 텐데. 뭘 제가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에요. 외모지상주의는 아니고 여러분이 다 예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생기고 멋지잖아요. 솔직히 다 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뭐 못생긴 사람 제가밖에 없는데 얼굴 이쁜 사람들이 성품도 착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왜냐면 이제 주변에서 이쁘다 뭐 이렇게 대시도 받아보고 하니까 이게 좀 행복해. 왜냐? 그건 좀 뭐 남들보다 뭐 데이트 신청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좀 약간 풍족성을 느끼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려심이 좀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저같이 못생긴 사람들은 뭐 하죠? 키 작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요. 내 것만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못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어떻죠? 착한 것 같습니까? 못된 것 같습니까? 착한 것 같아요? 저 잘생겼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죠? I forgot meeting Jay예요. 무슨 뜻입니까? Jay를 만났던 것을 언제 만난 거야? 과거에 만났던 것을 잊어버린 거지. 나는 무의미한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서 그쵸? 날 잊어버리다니.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쉬시면서 이 짝수 번호를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푸시고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해석을 원하는 게 해석을 당연히 원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이런 거 같은 경우 여러분이 목적어 많이 너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입니다. 또 하나 주격보어는 어떻게 쓰죠? S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건. 그렇죠?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주격보어 주보 교회 다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어요. 예.